아침부터 몸이 가벼웠다. 오랜만에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는 날이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한강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쳤다. 나는 몇 달간의 게으름을 끝내고 드디어 헬스장 등록을 했다. 첫 운동을 마치고 나온 내 몸은 땀에 젖은 레깅스와 스포츠 브라로 감싸여 있었지만 오히려 그 촉촉함이 성취감을 느끼게 했다. 헬스장은 집 근처였지만 그 길목엔 오랫동안 못 본 친구 지은의 집이 있었다. 겸사겸사 들러야지. 나는 예고 없이 찾아가는 장난기를 품고 걸음을 옮겼다. 골목 끝에 위치한 담쟁이 덩굴이 감싼 2층 주택 앞에 도착해 초인종 대신 2번 가볍게 손바닥을 두드렸다. 대문이 열리며 나타난 건 지은이 아니었다. 수진 씨? 그 목소리와 함께 나타난 사람은 지은의 사촌, 민준이었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눈매, 약간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어쩐지 깊은 사연을 감춘 듯한 어두운 갈색 눈. 아, 안녕하세요. 민준 씨, 나는 순간 당황해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지은 누나는 방금 마트 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실래요?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의 부드러운 말투와 태도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그를 따라 들어선 마당은 조용했고 그 한쪽에 있는 목재 테라스 위엔 작은 찻상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엔 책과 공책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는데 햇빛이 반쯤 덮고 있었다. 민준이 내게 자리를 권하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가 내 땀에 젖은 이마를 슬쩍 보더니 웃음을 참았다. 네. 운동 처음 다시 시작해서. 아직 숨이 차네요.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의 솔직한 칭찬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 이야기를 꺼냈고 대화는 예상보다 부드럽게 흘러갔다. 민주는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말끝마다 묘하게 부드러운 울림이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발목을 스치듯 머물렀다. 운동화 아래로 드러난 얇은 발목 라인, 반짝이는 땀방울이 햇빛에 부서지고 있었다. 순간 그 시선이 내 숨을 살짝 막았다. 수진 씨는요, 예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다르다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모습 그대로인 사람. 보기 드물죠. 내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다. 그와 마주 앉아있는 단순한 상황이 이상하게도 한층 가까워진 듯 느껴졌다. 그때 그의 손등이 살짝 내 손가락 끝에 스쳤다. 너무 짧고 너무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전기처럼 전해졌다. 민주는 짧게 사과했지만 표정은 장난기 섞인 미소였다. 햇빛이 기울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구석의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민준도 내 옆에 서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따라 수진 씨가 다르게 보여요. 그 말이 귓가에 남아 바람보다 더 선명하게 스며들었다. 지은이 집 마당에서 나와도 될 법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주는 내가 다시 자리에 앉기를 기다린 듯 작은 유리 찻잔에 녹차를 따랐다. 찬물 위로 올라오는 향긋한 김이 내 뺨을 간지렸고 운동 후 달아오른 피부가 은근히 뜨거웠다. 그는 내 맞은편이 아닌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거리는 한 뼘 남짓. 팔과 팔 사이에 스치는 온도가 불필요하게 선명했다. 그의 시선이 내 손목을 따라가더니 얇고 금빛이 은은한 손목시계에 머물렀다. 이 시계, 새로 샀어요? 네, 운동 시작한 기념으로요. 가벼워서 좋아요. 그가 가볍게 웃었다. 수진 씨는 뭐든 단정하고 깔끔하게 어울리게 하네요. 그 말투 속에 감탄이 묻어 있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내 손목과 손가락 끝을 오갔다.
그는 내 손을 들어올려 시계를 더 가까이 들여다봤다. 그 순간 그의 손가락 끝이 내 손바닥에 살짝 닿았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느껴졌다. 밖에서 부는 바람이 내 뒷머리카락을 흩날리자 민준이 갑자기 그 가닥을 부드럽게 잡아 귀 뒤로 넘겨주었다. 손끝이 살짝 땀에 젖은 목덜미를 스치며 지나갔다. 나도 모르게 숨이 빨라졌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찻잔을 들어 올렸지만 옆에서 느껴지는 그의 기운이 달라졌다. 운동복인데도 왠지 한복 입은 것처럼 단아해 보여요. 그의 말에 피식 웃었지만 동시에 머릿속엔 상상이 스쳤다. 나와 한복, 그리고 그의 시선. 민준의 눈빛은 그 상상을 읽은 듯 부드럽지만 깊게 내 얼굴을 훑었다. 순간 휴대폰 알람이 울려 공기를 깨트렸다. 민준이 핸드폰을 꺼보더니 지은 누나가 10분 뒤면 온대요. 그 말에 조금은 아쉽다는 기분이 스쳤다. 짧지만 강렬했던 공기, 그리고 애써 담담하게 대하려는 우리 둘의 태도.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오늘 그냥 가기엔 뭔가 아쉽네요. 내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마당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 내 레깅스 자락을 살짝 흔들었고 그 시선이 잠시 내 무릎선을 따라 흘렀다. 민준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낮게 말했다. 혹시 다음에 운동 끝나고도 잠깐 들를래요? 오늘처럼.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이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다음 날 헬스장에서 땀을 한껏 흘린 나는 민준의 초대를 떠올리며 곧장 지은이 집으로 향했다. 이번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 마치 어제의 기류를 다시 느끼고 싶은 마음에 작은 설렘을 안고 골목을 걸었다. 대문을 열자 이번엔 민준이 바로 마중 나왔다. 그는 오늘 한층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회색 니트에 검은 슬랙스, 그리고 손목엔 얇은 가죽 스트랩 시계. 그의 차분한 향수가 바람을 타고 스쳤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운동 끝나자마자. 그냥 발길이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는 미묘하게 웃으며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마당을 지나 집 안 거실로 들어서니 커다란 창문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민주는 잠깐만요 라고 말하더니 작은 찻상 위에 준비해 둔 차와 함께 접시를 가져왔다. 그 위엔 얇게 썬 대화감, 그리고 작은 찹쌀떡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거리가 더 가까웠다. 차를 마시다 그가 내 손가락 끝에 묻은 떡가루를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손수건을 꺼내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천의 감촉과 그의 손길이 함께 전해져 손끝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수진 씨, 손이 참 예쁘네요. 손가락이 길어서 한복 곱게 입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리게 울렸다. 나는 괜히 웃으며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눈빛이 내 뺨과 목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잠시 후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살짝 몸을 기울였다. 혹시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요? 무슨 부탁인데요? 다음에 올 때 예전에 입었다던 연분홍색 한복. 그거 입고 와주면 안 돼요? 그 순간 머릿속이 살짝 어지러웠다. 그의 부탁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어제와 같은 그 묘한 기류를 이어가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기대가 동시에 피어올랐다. 대답하려던 찰나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며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너 또 여기 있었네? 우리는 거의 동시에 의자를 살짝 물렸지만 방금 전의 공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지은을 맞이했지만 내가 그를 보는 눈빛에는 이미 질문이 가득했다. 그리고 대답은 아직 듣지 못한 채로 남겨졌다.
며칠 뒤 나는 거울 앞에서 연분홍색 한복을 매만지고 있었다. 곱게 다린 고운 치마와 은빛 자수가 박힌 저고리, 그리고 가느다란 매듭이 손끝에서 살짝 떨렸다. 운동복 대신 한복이라니 어쩌면 너무 과한 건 아닐까 망설였지만 민준의 표정을 떠올리니 마음이 굳어졌다. 머리엔 흰색 옷비녀를 꽂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발엔 얇은 누비 버선을 신고 꽃자수 고운 버선코가 살짝 드러나는 검은색 당해를 신었다. 모두 전통적인 것 같으면서도 재질과 디테일은 현대적으로 가볍게 변형된 디자인이었다. 그 모습 속에 나 스스로도 낯선 기분이 들어 숨이 조금 가빠졌다. 지은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마당 끝에서 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나를 위해서 아래까지 천천히 훑었다. 숨을 고르듯 한 발짝 다가와 말했다. 정말 생각한 것보다 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나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거실의 커튼이 살짝 드리워져 빛은 부드럽고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지만 치마주름이 옆으로 퍼지며 버선 끝이 드러났다. 그 순간 민준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렀다. 이 버선. 발목 라인이 너무 예쁘게 잡히네요. 그의 말투엔 차분함과 동시에 감춰진 열기가 있었다. 차를 따라오던 그는 갑자기 내 옆에 앉았다. 수진 씨, 한복 입은 모습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숨 막히네요. 그의 손끝이 치마 위 천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주름을 고르듯 쓸었다. 그 동작은 느리고 부드러웠지만 전해지는 감각이 너무 선명했다. 나는 애써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지만 그는 내 귀 옆에 옷비녀를 살짝 만지며 속삭였다. 이런 건 오래 보고 싶은데. 그 목소리가 귓불을 스치자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민준이 빠르게 몸을 물리고 나는 치마를 고르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다. 그러나 문을 연 건 지은이 아니었다. 한 손에 종이봉투를 든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민준을 보며 짧게 인사했고 나를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분은. 민준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중년 남자의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기색이 스쳤다. 낯선 중년 남자의 시선은 한참이나 내게 머물렀다. 민준이 짧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수진 씨, 이 분은 우리 삼촌이세요. 삼촌이라 했지만 그의 표정은 단순한 친척 소개가 아니었다. 어쩐지 나를 평가하는 듯, 그리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시선이었다. 한복이 참 곱네요. 낮고 느린 목소리. 그 한마디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떨렸다. 민준이 내 옆에 살짝 더 다가오며 말했다. 삼촌, 수진 씨는 지은이 친구예요. 오늘 잠깐 들른 거예요. 하지만 그 남자는 민준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내 발목으로 시선을 내렸다. 버선 끝, 그리고 치마 주름의 흐름. 그 눈길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민준은 눈빛으로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는 이미 공기가 바뀌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을 지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준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해요. 삼촌은 좀 관찰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뭔가 더 복잡한 걸 숨기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제 가야겠어요. 오늘은. 하지만 민준이 내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힘은 단단했다. 수진 씨, 혹시 오늘 있었던 일 그냥 잊어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안에 미묘한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밖은 이미 해가 기울어 한강 쪽으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질문이 가득했다. 왜 그 남자는 나를 그렇게 보았을까? 민준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는 동안 방 안에서 나는 희미한 속삭임을 들었다. 민준과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단어들은 명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내 이름이 언급되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내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직감했다. 오늘의 한복, 버선, 그리고 그 시선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 다시 오게 될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할 것이다.